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사회 총정리 담당하게 된 박인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쭉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우리 사회가 이제 지리 파트하고 일반 사회 파트 두 가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부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9쪽입니다.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로 나와 있죠. 자,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 여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가로 1번의 수리적 위치하고 가로 2번의 지리적 위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절대적 위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관계적 위치가 보이죠. 그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절대적 위치에 해당하는 가로 1번의 수리적 위치하고 가로 2번의 지리적 위치, 그 두 부분은 말이죠, 무변입니다. 무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가로 3번의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라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수리적 위치에서 보면은 가로 1번의 위도가 있고 가로 2번의 경도가 보이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위도 같은 경우는 지구의 가로선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그 위선을 하나 밑줄 좀 부탁드리면서, 위선에 의한 위치로 기준은 바로 적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위도라고 하는 것은 기후 내지는 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은 영국 런던, 그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거 하나 좀 밑줄에 놓으시고, 결국 이 경도는 시간대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위도가 기후 내지 기온이 특징이라면 경도는 시간대가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 위도 북위 33도에서 43도 북반구라고 하는 거, 경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이런 건 기본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지리적 위치가 나와 있죠. 자, 이 지리적 위치의 포인트는 말이죠, 가로 2번에 가서 보세요. 해양과 대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반도적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좀 밑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대륙, 반도적 위치, 그 정도 밑줄. 결국 여러분, 이 지리적 위치는 수륙 분포라고 하는 얘기죠. 해양, 대륙이라는 말을 묶어서 수륙 분포, 결국 육지,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관계적 위치, 여기 이제 가로 3, 4번 쭉 나와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 이전, 19세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다음에 동북 시대 중심국가가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시 공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미리 소대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나와 있죠. 자, 첫째, 교통의 유지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온화한 기후라고 되어 있죠. 온화한 기후. 자, 요 가로 2번에 말이죠, 이 온화한 기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서 메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중위도 대륙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대륙 동안. 그러면서 대륙 서안에 비해서 사계절이 어떻다?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 거, 온화한 기후이면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0쪽으로 오셨죠. 자, 이제 국토의 개념인데요.
1번의 국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가서, 이 2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왕별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토의 범위. 거기 나와 있죠? 영토, 영해, 영동. 이 세 덩어리입니다. 자, 여러 번 말이죠. 이 국토의 범위라고 하는 영토, 영해, 영동이라고 하는 거, 끝머리 다 화살표 하셔가지고, 공통점이라고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게 뭡니까?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영해, 영동의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주권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하는 거, 요 점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기억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가로 1번의 영토를 보실까요? 육지와 섬 등의 토지로 성립하는 영해이다. 예, 그거 좀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해로 가겠습니다. 자,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할 때 토지, 영해, 그 해, 바다. 그런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래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해에서 보면 말이죠. 이 영해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런 거 이제 시험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 조위선 12해리라고 하는 거, 12해리.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동해가 있죠, 동해. 동해는 이제 그 통상기선이라고 하죠, 통상기선, 몇 해리라고 합니까? 12해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해하고 남해, 묶어서 이제 황남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남해는 직선기선이죠. 직선기선, 몇 해리라고 합니까? 그렇죠. 역시 12해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한해협. 이 대한해협. 이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 몇 해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3해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이, 우리나라의 그 포항 쪽에 그 영일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일만은 말이죠. 바로, 직선기선으로, 기준한다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요 세 덩어리는 통상 기선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말이죠. 좀 찌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간척 사업을 할 시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영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는 겁니다. 예, 큰 대자입니다. 영토가 커지면서 영해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척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영토가 커지면서 영의 변화는 없다. 영토가 커진다고 하는 건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장점.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 요런 부분, 장단점 꼭 좀 신경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공이 있죠. 영공. 바로 하늘이죠. 예,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의 범위.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늘.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 그림에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는데, 그림에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그 0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영토입니다, 영토. 영만 보이죠? 그 다음 옆에 바로 보면은, 영해입니다, 영해. 예, 영토, 영해.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맨 밑에 대자만 써있죠? 찾으셨죠?
대륙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륙봉.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그 배타적 경제가 나와 있죠. 찾으셨죠? 그 배타적 경제는 가로하시고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경제적 주권 우선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타적 경제는 경제적 주권 우선권. 그렇게 메모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491쪽으로 오셨죠? 자, 거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EEZ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하는데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각 국이 각 국가 각 나라를 얘기합니다. 각 국이 바로 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설정한 뭐다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메모해서 일단 이해를 해놓으시면서 자 1번 가로 1번의 개념에 가서 보세요. 영예의 기선으로부터 몇 캐릭까지 200캐릭까지 거기까지 밑줄 부탁합니다. 거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고란에 가서 보세요. 연안국은 수산자원을 포함하는 자 밑줄 부탁합니다. 끝까지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관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의 국토관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풍수지리사상 이것도 별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사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풍수지리사상의 그 배경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 역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가로 3번에 가서 보세요. 그 가로 3번에 거기다가 별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가로 3번 배산 임수 취락 입지에서 나와 있죠. 풍수지리사상 하면은 바로 배산 임수 그걸 바로 실과 바늘로 짝짓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배산 임수 풍수지리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북서풍이 차단되면서 이 땔감을 획득할 수 있다. 거기까지 믿지를 않으시고 끊어놓으세요. 북서풍이 차단되면서 땔감을 획득한다. 배산 임수할 때 북서풍 차단 땔감 획득. 요것이 바로 배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배산이라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후반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거 그거 별도로 밑줄을 해놓으시고 그건 배산 임수 중에 그렇죠. 임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배산과 임수 끊어서 이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양에 가서 보니까 이 영양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자, 이 산경도하고 산맥도가 나와 있죠. 산경도하고 산맥도. 이 산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전통 산지를 인식하기 위한 그런 체계다. 전통 산지를 인식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것 같으면 산맥도는 우리가 이제 과거 아주 그냥 뼈아픈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그 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를 갖다가서 전부 수탈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산맥도라고 하는 것을 일본 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구분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산경도가 나왔는데 한 장 넘어가서 492쪽으로 오셨죠? 이 산경도의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산지인식체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지인식체계 그거 밑줄 하시면서 산지인식체계로서 연속적 산줄기는 자, 또 밑줄 부탁드릴까요? 실제 지표상 산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표상 산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해서 실제 지표상 산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산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산줄기 그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분수계를 중심으로 한다. 그것을 밑줄 부탁하면서 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천유역 중심에 자, 후반부 밑줄 부탁드릴까요? 생활권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산경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산맥도. 예, 조금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학자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나와 있죠. 요 일본이 지하자원 수탈과 민족의식의 말살에
의도로 제작했다고 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싸잡아서 밑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지질구조선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살짝 하나 밑줄에 넣으시고, 이 지질구조선에 근거해서 분류하면서 산맥과 산줄기의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반도의 지정 형성과, 자, 밑줄 부탁할까요? 지하자원, 그 지하자원 분포 파악에 대하다, 지하자원 파악에 유리하다고 하는 거, 그거 강제키 밑줄에서 띵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그 산경표하고 산맥도의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잘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산경포의 그림을 지도를 보시면서 이 산경포는 실제 산줄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분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띵크하고요. 그 다음에 옆댕이 그림 산맥도지요. 이 산맥도는 한마디로 해서 지질구조도다. 지질구조도. 예, 그걸 이제 띵크하시면서 지하자원 파악이 어떡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예,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와 고 지도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와, 여러분, 이 가로 1번에 대동제 지도 나와 있죠. 이거 왕별입니다, 왕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별표했죠. 가로 1번에 1861년 김정호 황하 청고도로 보완해줘야 되겠다. 싸잡아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에 가서 보시면 축적, 정밀성, 기호사용, 일반도, 분척, 절첩식, 목판범, 뭐 산줄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표시할 게 있습니다. 분첩, 절첩식 밑줄, 목판범 밑줄. 여러분 말이죠. 거기서 분첩, 절첩식이라고 하는 거, 그 밑줄이었죠. 이건 뭐가 어디에 용이하겠습니까? 그렇죠. 휴대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요. 휴대용이 이 분첩 절철식은 휴대가 용이하다. 그거 하나 밑줄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목판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목판본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량 생산. 이 목판본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이제 안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인강을 들어달라고 해서 일부러 교재에 그 내용을 안 쓴 겁니다. 요거 하나 좀 거기다 메모를 부탁합니다. 바로 이 심리마다 이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거리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우리 좀 찍고서, 이 대동제지도 말이죠. 이 대동제지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요런 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한계점. 다 열심히 김정호 선생이 이제 쭉 해놓으셨습니다만, 특징에서 보듯이. 그러나 한계점이 있어요. 이 산의 높이. 산의 높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한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토지 이용 상태. 이것이 역시 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의 높이가 없고, 토지 이용 상태가 알 수가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등고선이 없기 때문에 산의 높이라든지 토지 이용 상태,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띵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그건 이제 택리지가 나와 있죠. 이 택리지는 이제 별표로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으시고, 뭐 대동제지도 택리지 다 중요한데, 특히 저는 대동제지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리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그만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이주환이 저서는 최초의 인문지리서, 그거 밑줄 부탁드리면서 한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니까 493쪽이 되겠죠. 자, 가로 2번, 뭐, 총론, 뭐, 3인 총론, 팔도 총론, 복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와, 여러분, 그 가로 3번. 이거 별표 부탁하겠습니다.
택리지에서는 말이죠. 이 가로 3번, 가거지의 조건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가거지라고 하는 것은 가거지. 사람이 이제, 사람이 살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가거지. 사람이 살 터. 가거지. 그걸 기억하면서. 자, 이게 보면은, 가거지의 조건이 지리, 생리, 인심, 산소가 나와 있죠. 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하세요. 지리, 그 다음에 이제 생리, 그 다음에 인심,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말이죠. 순서가 지리, 그 다음에 생리, 그 다음에 인심,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쪽이, 지리 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리, 그 다음에 인심, 그 다음에 산소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 흐름을, 순서를 이해하시면서, 중요도가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예, 사람이 살타라는 가거지의 조건인데 1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가 생리, 그 다음에 인심, 산소인데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풍수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수지리다. 풍수지리. 요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 다시 말씀해서 이 경제적인 어떤 그 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인심이라고 하는 거, 이 풍속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라고 하는 거, 요것은 경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거지 사람의 살타라고 하는 가거지의 조건들 지리, 생리, 인심, 산소인데 이 중요도는 이 중요도 표시입니다, 이거. 그걸 이해하시고, 이 각각의 의미를 꼭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에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덩어리를 이제 구분해놨는데, 교재에. 조선 전기는 말이죠. 일단 그걸 표해보세요. 조선 전기 바로 밑에 보니까 전기는 어떠하게 영향을 받았다. 선명하게 영향을 받았다. 강력하게 밑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비교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실학입니다. 실학에 영향을 받았다. 꼭 강력하게 밑줄.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이다 해서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실용적. 그것도 밑줄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이 조선전기, 조선후기에 고지도하고 지리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고라고 하는 것은 옛고자를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지도에서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덩어리를 꼭 좀 기억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선전기의 아주 오래된 지도, 두 덩어리, 혼일, 강의, 역대, 국도 지도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하도, 이 두 덩어리의 오래된 지도, 고지도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혼일, 강의, 역대, 국도 지도하고 천하도 이 두 덩어리는 조선 전기다, 후기다, 전기다 말이죠. 거기 여러분, 혼일, 강의, 역대, 국도 지도 말이죠. 거기다 뭐라고 메모해 놓으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양 최고입니다. 동양 최고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해드릴까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양 최고다. 이때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고자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라고 하는, 그러면서 최고이면서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세계 지도라고 제가 메모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이 신대륙을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띵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그 천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도. 그 천하도는 말이죠. 요렇게 좀 메모해주세요. 관념도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도. 말이 좀 어렵죠? 상상도다. 요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하도는 상상도, 관념도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조선 후기에는 이제 정상계 동국도하고, 동국지도하고, 그 다음에 청구도, 김종호의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대동, 여지도. 요거 기억하시고요. 대동여지도. 예, 그거 중에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성후기에는 조선연계 세종실록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 성남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중환의 택리지하고 아방경 요건대 택리지 하나 밑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현지에서는
고지도 쪽에 혼일강리 역대 이 국도지도하고 천화도 요 두 덩어리 꼭 기억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와서는 고지도에서 대동여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에서 이중원의 택리지 그 두 덩어리 띵크 부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역시 이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비교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기는 성량의 영향을 받았고 조선 후기는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건 기본이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꼭 띵크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와서 보세요. 거기 여러분 중화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화사상. 이 중화사상이 뭡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고지도에서 조선 전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하고 천화도 그 두 동의 공통점이 바로 중화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화사상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두 덩어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조선 전기의 고지도라고 하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하고 천화도다라고 하는 거, 그거 표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신화 쪽에서는 이제 자주적이면 주점이 시축도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축적에서는 조선 전기 쪽은 소축적,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대축적이라고 하는 거, 예,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제 지도를 얘기했고, 지리서입니다. 두 번째 와서. 조선 전기 역시 조선 후기, 성리학 신화, 그 구분하시고, 자, 거기 이제 서술 파트에 가서 보세요. 조선 전기 때 백과사전시, 그거 밑줄 부탁합니다. 이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백과사전시. 결국 왜 국가에서 백과사전식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만들었느냐. 그렇죠.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세금. 예, 백과사전식 옆땡에다가 세금. 그거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이제 설명식이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조선 전기 목적이 나와 있죠. 그 밑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통치에 활용한다. 결국 여러분 백과사전시라고 국가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국가 통치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국가가 국민들, 백성들로부터 뭐를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와서 조선 후기 목적에서 보니까 개인 실생활이에요. 실생활이요. 밑줄. 그래서 실학에서 실용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를 실제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말이죠. 이 국토를 실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파악하느냐. 여기다가 이 표시를 해놓고서 하나 좀 메모를 해주겠습니다. 바로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 실용적인 입장에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